저희가 구축 아파트 현장을 정말 많이 맡아보니 이제는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꼭 체크해야 하는 루틴이 생겼어요. 구축 리모델링은 신축과는 완전히 달라요.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아픈 집을 치료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구축에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필수 공사들 왜 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축 현장에 가면 가장 먼저 배관부터 보시더라고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꼭 바꿔야 하나요? 배관은 집의 혈관과도 같아요. 혈관이 막히면 병이 나듯 배관이 노후되면 누수와 수압에 문제가 생기죠. 25년 이상 된 아파트는 대부분 동관이나 철관을 많이 썼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내부 부식이 생기고 누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죠. 모든 집에서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특히 주방이나 욕실 위치를 바꾸는 공사를 한다면 배관 재설계는 필수예요. 누수 이력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난방 분배기도 꼭 확인해야 해요. 보일러 온수를 각 방으로 나눠주는 장치인데 오래되면 밸브가 굳거나 난방 불균형이 생기거든요. 리모델링 할 때 한 번에 해결하는 게 가장 똑똑한 선택이에요. 구축은 겨울에 춥다는 인식이 강한데 이건 창호 때문인가요? 집의 단열과 결로는 벽보다 창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 아파트들은 대부분 알루미늄 샷이나 단창 구조거든요. 알루미늄은 금속이라 차가운 온도가 실내로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창틀에 물이 맺히는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죠. 현재 주거용 창호는 PVC 창호가 많이 사용됩니다. 또 요즘은 유리가 두 장인 페어 유리와 열반사 코팅이 된 로이 유리를 많이 써요. 페어 유리로 교체하면 유리 사이의 공기층이 방어막 역할을 해서 냉난방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로이 유리는 실내 열반사, 태양열 차단 효과가 있어서 단열 성능이 좋은 편입니다. 창틀이 멀쩡해 보인다면 유리만 교체해도 될까요? 그럼 한계가 있습니다. 유리를 바꿔도 기존 창틀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단열 성능이 높은 PVC 시스템 창호로 교체해야 진짜 따뜻한 집이 되거든요. 창호는 브랜드마다 차이가 큰가요? 퀄리티 차이가 궁금해요.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브랜드 이름만으로 창호 성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프레임 구조, 유리 사양, 시공 품질 등에 따라 창호 성능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창호는 시공 품질이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입니다. 같은 창호라도 설치 방법, 기밀 처리, 주변 마감을 체크해야 하는 것이죠. 단열은 벽에만 단열재를 붙이면 되나요? 많은 분들이 단열을 벽에 단열재를 붙이는 공사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결로가 생기는 위치까지 따져봐야 해요. 외벽, 창 주변, 천장 코너, 발코니 확장 천장 등 다양한 곳에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발코니 확장을 한 집은 천장 단열이 정말 중요해요. 다만 모든 집에서 천장 단열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로 발생 위치와 구조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열재를 미리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실내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열재를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아이소핑크, 폼보드, 단열보드, 우레탄 폼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단열재는 단열 성능 하나만 보고 고르면 안 돼요. 두께는 물론이고 습기가 얼마나 강한지 또 마감 구조는 어떤지도 꼼꼼히 따져야 하거든요. 결국 어디에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외벽 쪽은 단열 성능이 뛰어난 아이소핑크가 좋고요. 실내 리모델링에서는 시공과 마감이 편한 이보드를 추천해요. 좁은 틈새는 뿌리는 방식인 우레탄 폼으로 꼼꼼히 메워야 하죠. 요즘 무몰딩이나 무문선이 유행인데 구축에서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바닥 수평과 벽 수직을 맞추는 평탄화 작업이 필수예요. 오래된 집은 슬라브가 처지거나 벽이 기운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는 1cm에서 심하면 3cm까지도 차이가 나요. 이 상태로 무몰딩을 시공하면 라인이 삐뚤빼뚤해서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예전에는 몰딩이나 문선으로 이런 오차를 가렸지만 요즘 트렌드인 깔끔한 라인을 원하신다면 기초 바닥과 벽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기초 공사에 투자하셔야 해요. 만약 수평 수직을 맞추지 않고 그냥 살면 많이 불편한가요? 구축 아파트는 바닥 수평과 벽 수직이 틀어진 경우가 흔합니다. 이 상태로 붙박이장이나 주방 가구를 설치하면 차이가 분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틈이 벌어지거나 문이 자연스럽게 닫히지 않거나 하거든요.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 평탄도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할 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수평 맞추기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구축 리모델링은 철거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마감재를 뜯어내기 전에
눈에는 숨어있는 구조 오차가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철거 후 보면 미장 상태가 엉망인 게 확인되기도 하고요. 타일이나 마루를 깔기 직전에야 평탄도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CMB는 철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정밀하게 레벨을 측정해요. 그 결과에 따라 평탄화 작업 여부를 고객님과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만약 고객님이 평탄화 작업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추가하고 싶을 때 다시 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그만큼 공사 범위가 커지겠죠? 만약 입주한 상태라면 짐을 다 빼고 다시 바닥 철거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사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전기 사용에 문제가 없어도 전기 배선, 분전압을 바꿔야 하나요?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전기 설비는 노후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선은 20년에서 30년, 차단기는 15년에서 20년이 수명이에요. 요즘은 가전 제품 종류도 많고 예전보다 훨씬 많이 쓰이잖아요. 구축의 낡은 전선으로 이 부하를 감당하기 어려워요. 인덕션 전용선을 따로 빼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인덕션은 전기 사용량이 큰 가전이라 일반 콘센트 회로와 같이 사용하면 전기 부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선과 전용 차단기를 따로 빼야 안전해요. 여기에 전선 피복까지 낡은 상태라면 누전이나 화재 위험도 커지고요. 분전압도 요즘 사양에 맞게 교체하고 접지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바꾸려면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무조건 다 바꾸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현장 상태를 꼼꼼히 보고 상황에 맞는 방식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비용보다 안전한 10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전문가의 진단을 믿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필수는 아니지만 추천하는 공사가 또 있을까요? 상담하다 보면 우리 집엔 왜 화재 경보기가 없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구축은 당시 설치 기준이 지금보다 느슨해서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같이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스보일러를 쓰신다면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강력하게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오래된 배관은 내부에서 녹이 슬고 수압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누수 위험도 커지고요. 난방수를 각 방으로 나눠주는 분배기도 마찬가지예요. 밸브가 굳거나 난방 불균형이 생겼다면 리모델링 할 때 같이 교체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한쪽 방만 차갑거나 보일러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막을 수 있거든요. 주방뿐만 아니라 요즘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이 정말 많죠. 공기청정기에 로봇 청소기, 침대 옆 충전기까지 하면 콘센트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 생활 패턴에 맞춰 콘센트를 미리 늘려보세요. 나중에 멀티탭을 줄줄이 연결하지 않아도 되니까 미관상으로도 훨씬 깔끔하고 편리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배관, 창호, 단열, 수평, 전기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삶의 질 그리고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고민 중이시라면 경험 많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확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